네, 월요일장 마켓세븐 이분과 함께합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임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국내 휘발유, 즉 정유 가격이 2,100선을 넘으면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유사에 대한 고강도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유가를 통해 얻은 초과 이익에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하거나 이익 일부분을 환수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횡재세가 뭔지, 그간 급등한 정유주들은 주가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이 부분 풀이해 주세요. 횡재세라는 말은 지금 특히 그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고유가가 되면서 대부분의 정유사들이 많은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고자 이런 부분이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안을 좀 추진 중이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법안이긴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이 부분이 좀 도입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정유사들이 영업이익단에서 많은 서프라이즈를 낸 것은 대부분의 이제 장부상의 이익이 좀 많이 크기 때문인데요.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재고자산 평가 이익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탈석탄이라든지 탈석유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유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불편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유주들의 앞으로 주가 흐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유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현재 그 유가 원유에 대한 부분이 한 일간 한 약 200만 배럴 정도 이제 초과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과론적으로는 좀 해소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근데 앞으로는 뭐 추가 증산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좀 계속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유가에 대해서 하방 압력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나머지 변수가 존재하긴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을 통해서 이제 그 증산에 대한 요구를 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좀 해답이 이루어져 나갔을 때 첫 번째로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그 금리 인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소비가 침체된다라는 이런 시그널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제 좀 소비단에서 좀 작용이 되게 된다면 확실히 이제 유가 압력을 좀 하방으로 지속시킬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7월까지는 어느 정도는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순 이후로부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하방의 압력이 더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 단에서는 지금은 좀 그 차익 실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차익 실현하고 나서 이제 하방 압력이 조금 거세질 때 다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근데 이 하방 압력이라는 게 사실은 그 증산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분위기는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이 수요랑 공급을 맞추는 것이 이제 큰 사이클이라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오래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고유가, 고환율로 난기류를 맞은 항공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가 매수의 기회일지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우선 대한항공의 경우 화물 운송 사업 덩치를 키우기 위해 화물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속보가 나왔습니다. 항공기 하반기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유가 부분이랑 항공주 관련이랑 이렇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유가에 대해서는 항공주는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물론 이제 비용단에서는 유가가 비용으로 책정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고유가 지금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항공운임도 같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소비자에게 계속적으로 전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티켓값이 너무 비싸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지난 코로나 이후로 대비해 봤을 때 이 여행 심리 수요가 계속적으로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규로 걱정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아니면 물가 부담 이런 것에도 전혀 굴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여행 수요가 계속적으로 뒷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고요. 하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확실히 존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항공주 관련해서는 특히 LCC들이 많은 부담이 있는데요. LCC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부채 비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막막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에어부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무상감사와 유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이런 주주들에게 좀 악조건인 영향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LCC 중에서도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를 잘한다면 괜찮은 종목들도 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LCC 중에서는 좀 탑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네. 왜냐하면 최근에는 신주인수권이 아니라 그 코코본드를 발행하게 됨으로써 네네.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했기 때문에 LCC 중에서는 가장 좀 우량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그 화물운송 플러스 이제 그 여객 수요까지 한다면 이제 대한항공도 좀 탑픽으로 꼽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주로는 이제 대한항공을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항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무가 굉장히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이 종목 괜찮을까요? 모든 LCC들이 사실 그런 그렇죠. 악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회복되기에는 저는 앞으로 3분기부터는 이제 시작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흑자 전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내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하신다면 조금은 뒤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지켜보다가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가보도 위기설까지 나왔었던 루브라 가치가 미국 외환 시장에서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을 꼽고 있는데요. 우리도 지금 시점에서 에너지 대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섹터와 탑픽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봐야 할까요? 일단 에너지 관련주들은 많은 시세가 이미 나왔었고 계속적으로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에너지 관련주를 찾기보다는 에너지에서 좀 파생된 관련주를 좀 찾자라고 에너지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파생되니요. 네. 특히 지금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은 이미 다 공개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 현재보다 조금 더 멀게 본다면은 좀 관련주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에너지 대란에 대해서 앞으로 좀 길게 보자면 이 부분이 지금 그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친환경 정책을 상당히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이나 최근 달 들어서부터 앞으로 뭐 중국이라든지 EU라든지 미국에서 특히 이 친환경 관련 정책들을 많이 나왔었는데요. 특히 일단은 EU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아리파워 EU라는 식으로 이제 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태양광 설비를 2배 이상 2025년까지 좀 늘리겠다라는 정책을 내놨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동남아 4개국을 대상으로 태양광 패널을 이제 수입을 할 때 관세를 아예 매기지 않겠다라고 이런 쪽으로 태양광을 쭉 밀어주는 한편 또 중국 또한 이제 그 전년 대비 2배 이상 지금 태양광의 설비를 계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 관련주 중에서는 좀 태양광이 최근에는 좀 많이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풍력도 거를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친환경 쪽에서는 태양광이 가장 수급이 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이 중에서 탑픽을 꼽자면 저는 하나솔루션을 꼽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친환경 관련주들의 모멘텀을 기대할 만하지만 또 지금 시점에서는 태양광 섹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 탑픽은 한화솔루션을 꼽아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바로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얼어붙은 코인 시장에도 NFT 시장의 인기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NFT 테마가 28개 종목 가운데 28개 모두 상승했고요. 대기업과 통신사들이 줄지어서 NFT에 투자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지난주에 NFT가 좀 급등을 했던 가격은 일단 그 낙폭에 대한 반등이라 좀 볼 수 있겠고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건가요? 특히 NFT는 작년 이후 좀 분위기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거래량이 뚝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이제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NFT를 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 NFT라는 것은 결국에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세계에서 소비가 가능한 그런 자산이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최종 목적지는 메타버스라는 얘기로 통하겠는데요. 특히 대기업들과 통신사들이 이 NFT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 메타버스에 대한 플랫폼 선점을 화두로 제일 먼저 이제 꼽고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추가로 이제 왜 아직은 돈이 안 되는데 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까라는 부분을 곰곰이 따져서 생각해 봤을 때 특히 통신사들이 NFT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 재미를 위한 그 소비자들을 마케팅 요인으로 좀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소액 NFT 같은 경우에는 나도 한번 투자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가지게끔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케팅적인 비용과
플랫폼에 대한 선점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용빈 선임주임 같은 경우는 NFT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 그 NFT를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뭐 이것저것 아이디를 만들어보고 해봤었는데 이 가상화폐를 사는 것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사실 실패를 했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신데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아직 그래도 조금 익숙하지 않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엔터와 메타버스 관련된 그 테마들이 사실상 게임주도 그렇고 NFT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빅4 엔터로 불리는 하이브와 SM, YG 그리고 JYP가 최근 석 달간 4월 고점 이후에 50% 넘게 주가가 빠져나갔습니다. 메타버스는 지금 너무 조용하고요.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만 반복하고 있는데 엔터와 메타버스 테마 그리고 게임사들은 지금 시기를 각각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네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타버스가 묻지 않은 섹터에 좀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엔터라든지 게임 내에서도 메타버스가 묻지 않은 종목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실적을 우량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먼저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메타버스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긍정적인 이슈가 없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죠. 보이지도 않고 뚜렷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은 사실 이 금리 인상기 앞으로 긴축적인 시기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는 계속적으로 좀 낮아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네, 현출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무형자산에 대한 밸류보다 그 실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겠는데요. 사실 이 관련 섹터 내에서는 조금 시기적으로는 조금 뒤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여기서 굳이 꼽자면 저는 엔터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특히 엔터주도 많은 낙폭을 가져왔었죠. 특히 뭐 하이브의 아니 방탄소년단의 잠정 활동 중단 이런 이슈 때문에 엔터주들이 상당히 낙폭을 좀 많이 키워왔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하이브를 좀 제외를 하고 봤을 때 특히 지금이 좀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는 시기로 판별을 듭니다. 특히 엔터주 같은 경우는 아까 항공주랑 동일합니다. 특히 3분기부터 이 해외 활동이 점차 늘어지게 되면서 엔터사들도 똑같이 글로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시기는 3분기부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실적단에서 좀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엔터주를 그나마 좀 최선호주로 잡고 싶습니다. 네, 메타버스와 게임, 뭐 엔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엔터주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는 하이브가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다 보니 그 외에 있는 빅4 엔터를 한 번씩 더 한번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 키워드 한번 열어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어제부터 사흘간 독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식량과 또 이제 에너지 위기 등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나요? 일단 그 G7이 열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포커싱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은 지난주에 열렸던 것이 브릭스 플러스입니다. 이제 브릭스 국가들과 이제 뭐 동남아 개발도상국들을 여러 가지 통틀어서 이제 열렸던 회의인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미국과 그리고 서방과 이제 러시아와 중국 연합과의 대립이 좀 그렇죠. 보이는 상태죠. 이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간략적으로 잡아본다면 특히 G7 또한 이 브릭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G7이라든지 나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상황이고요. 그러면 뭐 종목적으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찝어볼 사항은 일단은 그 독일 쪽에서는 그 우크라 재건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G7에서도 우크라 재건 이슈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앞으로의 협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관련 섹터로 좀 정합하자면 우크라 관련주는 이번 주 내내는 조금 더 한 번씩 시세를 줄 확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한 번씩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속보로는요, G7 첫 제재 사항이 금이었다라고 하는데 러시아산 금 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방침이 우리 기업의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관련주가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그러면 일단은 그 금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아니면 금 가격 관련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금 가격 관련주란 건 사실 좀 처음 들어봐요. 네, 저도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의아해하실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금 가격 관련에 대한 전망을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금 가격 관련에 대한 그 변수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저렇게 또 뚜렷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G7의 이제 그 러시아산 금 제재 수치는요. 그 러시아가 금 2위 생산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전에 에너지 대란과 비슷한 양상이 좀 펼쳐질 수 있다. 그리고 또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 뭐 그 긴축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상승하는 요인이 크다. 그래서 그러면 금 가격 관련주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 가격 관련주에 대해서는 일단 IT센과 KTG 애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좀 IT센이 가장 강력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그 금 가격 상승에서도 좀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또한 자회사로서 이제 한국 금거래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국제 금 가격 관련된 그런 종목까지 알아봤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오늘장 투자 전략 확실하게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마켓세븐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